재고 자산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감모 손실 중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죠. 1번은 맞는 편이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 즉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의미하는 거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즉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저가법으로 평가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 전액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아니죠. 저가법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한도까지 해갖고 거기까지만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고 취득가액 이상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가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보시면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리고 재고자산의 매입 수량이 판매 수량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가가 상승시로 돼 있어요. 즉 첫 번째 10원, 두 번째 20원, 세 번째 30원 구입했다고 가정하시면 매출원가는 첫 번째, 두 번째로 구성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재고가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재고가 첫 번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시 선입선출법에 비해 매출원가를 크게 계산하죠. 지금 보시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5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후입선출법일 경우. 선입선출법은 10원, 20원이니까 30원이죠. 따라서 첫 번째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선입선출법에 비해 기말 재고자산은 시가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한다. 즉 후입선출법은 과거에 10원짜리가 지금 기말 재고자산을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시가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물가가 하락시로 되어 있어요. 즉 물가 하락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 하락시 보시면 첫 번째 게 30원, 두 번째 게 20원, 세 번째가 10원. 이게 물가 하락시죠. 그러면 기말 재고는 첫 번째 게 후입선출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게 선입선출법의 기말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을 작게 계산한다. 지금 보세요. 기말 재고가 후입선출법이 더 크죠? 우리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후입선출법이 자산이 더 크기 때문에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을 크게 계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비하여 크게 계산되겠죠. 즉 후입선출법일 경우에 기말 재고는 30원, 그리고 선입선출법일 경우에는 10원이죠. 따라서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기말 재고자산은 크게 계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보시면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법은 당기 실제 매출액에 전년도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소매제고법 또는 매출가격 환원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별법은 꼬리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구입단가가 있어요. 그럼 그 구입단가를 매출원가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개별법일 경우에는 고가 상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개별법입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재고 항목이 먼저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법은 기초 재고와 기중에 매입한 생산한 재고가 구별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결국 총평균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 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가
결정 방법, 즉 원가 흐름의 가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7번째,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정. 틀린 것은 선인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선인선출법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재고는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 즉 세 번째 게 선인선출법의 기말재고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재고사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재고사산을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후이선출법이다. 보시면 기말재고 선인선출법일 경우에는 세 번째가 30원이 되는 거죠. 근데 후이선출법일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먼저 팔리고 첫 번째가 기말재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후이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평균법에 비해 이동평균법은 현행 원가의 변동을 단가에 민감하게 반영시키지 못한다. 요게 잘못됐죠. 이동평균법은 구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단가의 변동을 민감하게 반영시키는 방법이 이동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제공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액을 적용한다. 즉 매출액에서 판매비를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 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홉 번째 보시면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품 인도 후 고객의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재고자산입니다. 아직 구매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상품권은 발행됐으나 상품권이 결산 시까지 회수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직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위탁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후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적성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네 번째 보시면 도착지 인도 기준 아직 도착 안 하고 운송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겁니까? 구매자께 아니라 판매자의 재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거가 되는 거죠. 11번째 보시면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활부 판매 상품의 경우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 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운송 중인 판매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이미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적지서부터 운송 중이면 이것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잘못됐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주관식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선인선출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재고, 매입, 매출, 기말재고 이렇게 했어요. 선인선출법은 요 매출 70개가 어떻게 구성된다고 보는 겁니까? 기초재고가 판매했다고 보게 되는 게 선인선출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말재고액이 80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50개 최근 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50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0개 중에서 몇 개? 30개가 기말재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말재고액은 50개 곱하기 12원, 30개 곱하기 10원 하시면 900원이 기말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당기순 매입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써요.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게 총 매입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운임은 가산하고 매입한 상품 중 10만 원을 불량품으로 반품했다. 이것은 매입 환출이죠. 차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만 원에 매입할인 이것도 차감하게 돼 있죠.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운임은 플러스하고 매입 환출하고 매입 할인을 차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260만 원일 경우 아래 자료를 보고 매출액을 추정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상품 도매업만 영위하고 있대요. 그러면 상품 티켓점을 그리시고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기초 금액은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 25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품 타겟형 대체 100만 원 하면서 접대 목적 거래처 증정했다 이렇게 했어요.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타겟형 대체 얼마?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25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출액을 추정하면 이렇게 써요.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죠. 결국 매출액은 매출 총이익 플러스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50만 원하고 260만 원을 더하시면 510만 원이 매출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기초재고, 단기 매입액,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그리고 접대 목적의 거래처 증정분, 타겟형 대책이 있고 기말 재고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 특이점만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 금액은 얼마? 15만 원. 그리고 단기 매입액, 이게 총 매입액이죠. 그리고 매입 환출하고 할인을 차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5만 원, 3만 원이니까 8만 원이죠. 따라서 차변계가 34만 원,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3만 원, 타겟형 대책이 지금 2만 원 이렇게 됐죠. 결국 매출원가는 29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시면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기초 재고액 줬고 단기 매입액을 줬어요.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에 미착 상품,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아직 도착을 안 했죠. 따라서 회사의 재고 사선에 포함되지 않고 요 단기 매입액에서도 차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매입액에서 3만 원 차감한 4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재고액 줬어요. 창고 보유분, 그리고 시성품 주면서 3만 원. 근데 고객의 매입 이사를 표시한 금액 만 원이 있대요. 결국 만 원은 수익으로 인식하시고 2만 원은 창고 보유분에다 가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성품은 10만 원, 60% 판매했대요. 판매 안 된 게 몇 퍼센트? 40%. 4만 원을 더하시면 기말 재고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기말 재고는 창고 보유분 5만 원하고 시성품 중에서 고객의 매입 이사를 표시한 금액을 차감한 2만 원이 시성품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판매 적성품 4만 원 하면 11만 원이 기말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특이점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 금액은 얼마? 10만 원. 단기 매입액 요 3만 원을 차감한 47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은 57만 원.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11만 원이니까 매출원가가 얼마?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유실되었다.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기초 줬고 단기 중 매출액을 줬네요. 근데 매출 총이익률을 줬죠. 결국 매출 원가율은 80%가 되는 거죠. 1 매출 총이익률 차감하시면 매출 원가율은 8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매출액 여기 80만 원에 80%를 곱하시면 64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고사산 T계정 구를 그리시고 기초 재고예산이 8만 원, 그리고 단기 중 매입액이 102만 원, 결국 차변계가 110만 원, 대변계도 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원가 얼마입니까? 64만 원이죠. 그러면 기말 재고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 46만
6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근데 기말 재고하고 지금 실사액이 10만 원이죠. 창고에 가니까 10만 원뿐이 없어요. 근데 장부상은 46만 원이에요. 결국 유실된 재고를 구할 수가 있어요. 46만 원에서 실사 재고를 차감한 36만 원이 홍수로 인해 재고 자산이 유실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